자, 저번 시간에 할 때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더라고요. 동영상을 내가 다시 보니까. 저번에 여기서 데이터가 can high, can low로부터 디퍼렌셜 인코딩 됐다고 그랬죠. 디퍼렌셜 인코딩. 자, 요 두 개의 신호를 요 can 리시버가 요거로부터 이거는 양방향입니다. 그죠? 데이터 주고받는 게 이쪽도 양방향입니다. 그 두 개 선 가지고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받은 거는 이쪽으로 가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보내는 거는 이렇게 해갖고, 요 주고받는 선은 요 두 선입니다. can high, can low.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데이터 날아갈 때는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랬죠. recessive state.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dominant state. 즉 무슨 뜻이냐면 요게 can high, can low가 다 2.5V죠, 그죠? can high, can low가 2.5V니까 요거 디퍼런스는 0V가 되겠죠, 그죠? 디퍼런스는 can high, can low 플러스 마이너스 can high 마이너스 can low가 바로 뭐냐면 디퍼런스 전압이 되죠. 이 디퍼런스 전압이 여기서는 can high나 can low가 다 2.5V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빼면 여기서는 여기서 출력이 0V가 나오겠죠. 그죠? 두 전압의 디퍼런스니까. 그 다음 여기는 2.5V, 여기 3.5V, 여기 1.5V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두 개 전압을 빼면 2V 전압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도미넌트 스테이트가 지금 캔버스에 도미넌트 스테이트가 나와 있다는 거고, 요 디퍼런스가 0V면 요거는 이제 디퍼렌셜 인코딩 된 걸 갖다가 빼가지고 0V, 2V 출력으로 해서 요거는 리세시브 스테이트고, 그죠? 리세시브 스테이트고 요거는 도미넌트 스테이트.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레임 구조도 조금 얘기하면, 저번에 요거 얘기하다가 말았죠. 맨 처음에 한 비트의 SOF, 요거는 한 비트입니다. 스타트 오브 프레임. 항상 뭐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도미넌트 스테이트가 프레임의 시작을 알릴 때 항상 0이 먼저 날아갑니다. 요 상태로 보내죠. can high, can low 요거로 날아갑니다. 즉, 요거는 도미넌트 스테이트라는 거 0을 얘기합니다. 리세시브 스테이트는 1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전압하고 요 전압에서 어떻게 되냐면 반전이 나트 게이트 하나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1일 때가 리세시브 스테이트가 1이죠. 그죠? 리세시브 스테이트가 1인데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1일 때가 바로 요걸 계산하면 리세시브 스테이트가 0V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 반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도미넌트 스테이트가 0을 얘기합니다.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런데 이거 디퍼런스 구하면 되레 하이가 나오죠. 비트 반전이 저기서 한번 일어납니다. 여기서 비트 반전이 일어나서 도미넌트 스테이트가 0이 나가게끔 지금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하여튼 맨 처음에 0이 날아갑니다. 스타트 오브 프레임 한 비트입니다. 한 비트. 그 다음에 뭐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메시지 아이디가 날아간다고 그랬죠? 네, 메시지 아이디. 메시지 아이디가 11비트입니다. 11비트. 요거는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죠. CAN 2.0A입니다. 2.0A. 그 다음에 뭐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RTR 이것도 한 비트죠. 여기 11비트. 그 다음에 RTR 한 비트. 요게 뭘 나타낸다고 그러냐면 arbitration bit라고 그랬습니다. 비트가 6비트인데 교과서에는 빠져있죠. ID 한 비트, ID 한 비트, 그 다음에 reserved 한 비트, 그 다음에 DLC 4비트. 그래서 요게 바로 컨트롤 필드라고 그러죠. 비트의 묶음을 필드, 컨트롤 필드. 자, 요거는 ID 익스텐션의 약자입니다. ID, identifier, 메시지 ID, identifier extension. 그 다음에 요거는 reserved. 요거는 그냥 한 비트를 그냥 나중에 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비워놓은 거예요. 이건 안 씁니다. 그래서 reserved.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지만 나중에 쓸 걸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거예요. 한 비트를. 그 다음에 요 DLC는 뭐냐면 Data Length Code. Data Length Code.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 봅니다. 데이터 필드는 저번에도 얘기했죠. 0바이트에서 8바이트. 메시지를 하나도 안 보내도 돼요. 0바이트라는 건 아무것도 안 보낸다는 거죠. 비어 있는 거예요. 요 자리가. 0바이트에서 최대 8바이트예요. 최대 8바이트. 참고로 이더넷에서는 몇 바이트까지 보낼 수 있어요? 이더넷 통신을 하면 보통 몇 바이트, 이더넷 통신하면 날아가는 비트가 몇 비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몇 바이트? 보통 몇 바이트 갔다 왔다 할 것 같아? 여기서는 최대 8바이트밖에 안 되죠. 캔 통신은. 이더넷 통신하게 되면 64비트에서 가장 작게 보내는 비트 수가 64비트예요. 64비트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비트는 1056비트예요. 제일 길게 보내는 메시지, 인터넷으로 보내는 가장 긴 거는 1056이고 가장 짧게 보내는 거는 64비트예요. 여러분, 뭐 이건 참고로. 근데 이 캔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메시지 보내는 양이 너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캔 자동차에서도 지금 뭡니까? 요즘 자동차에서도 뭘 요구해요? 지금 점차 여러분들 지금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죠. 전기 자동차로 가면서
캔 대신에 전부 다 좀 이더넷 통신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캔은 기존의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거고, 전기 자동차에서는 거의 이더넷 통신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센서들 간에 통신하고 하는 것 갖다가 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 전기 자동차에서 많이 요구되는 게 그죠? 인터테인먼트 쪽에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걸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죠? 안에서 막 텔레비 같은 거 아주 쾌적하게 듣고 싶고 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테인먼트 쪽에 오디오, 비디오 쪽에는 데이터 전송량이 되게 많이 요구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너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기 자동차에서는 아예 이더넷 통신으로 자동차의 센서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기존의 차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솔린 차라든지 디젤 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아직도 캔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10년 이내로 아마 차들이 다 뭐로 바뀌겠어요?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뀔 거고, 그죠?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전부 다 전기 자동차에 쓰고 있는 게 지금 이더넷 통신 쓰고 있으니까 이더넷 통신만 살아남겠죠. 기존의 차에만 남아 있는 게 지금 캔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는 수명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솔린 차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기 힘든. 디젤 차는 이미 뭐 벌써 요소수인가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솔린 차를 갖다 자꾸 파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못 팔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더 SUV, 그죠? 뭐 처음 더 요즘 뭐 이상하게 캠핑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걸 갖다 그거 텐트하고 다 연결하고 이런 게 참 이제 차체가 높으니까 텐트하고 연결하기 좋기 때문에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사는데 그건 절대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그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 생산 중단된 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계속하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게 참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데이터 필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CRC. 네. 에러 체킹하는 거죠. 에러 체킹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5비트입니다. 지금 요거는 다 이거 수로 안 맞으니까. 요거는 15비트. 요건 지금 다 비트입니다. 1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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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트, 15비트. 그 다음에 DL. DL은 뭘 얘기하냐면 딜리미터. 경계한 비트입니다. 경계시키기 위해서 CRC. 그래서 요 두 비트를 그냥 CRC 필드라고 그러는데, CRC 필드. CRC에 요 옆에 나오는 비트하고 경계 짓는 한 비트입니다. 경계 짓는. 다음에 그 다음에 액 한 비트. 그 다음에 딜리미터. 요거는 뭐냐? 어크날리지먼트.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리시버가 지금 트랜스미터가 보낸 비트를 잘 받았다, 그죠? 그걸 갖다 알려주는 용도로 쓰는 게, 그래서 요거는 어크날리지먼트 필드입니다. 어크날리지먼트.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스타트 오브 프레임에 대한 엔드 오브 프레임이 되겠죠. 맨 마지막에 엔드 오브 프레임. 요거는 7비트입니다. 7비트고요. 그 다음에 IFS. 요거는 인터프레임 스페이싱. 프레임 간의 간격입니다. 예. 요거는 보통 3비트 정도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캔 메시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타트 오브 프레임, 그 다음에 메시지 ID, 예, 그 다음에
요건 RTR는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라고 그랬죠.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 그래서 요놈은 메시지가 캔버스 상에서 갔다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 RTR은 저번에 얘기했죠. 이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는 평상시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요 비트가 항상 뭐가 되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요 비트가 0입니다. 요게 0입니다. 요게 보통 그냥 노멀한 메시지를 보낼 때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러니 데이터를 보낼 때 요게 0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 안 보내고 상대방한테, 슬레이브한테 야 나한테 데이터 보내다오 하고 요구할 때 요 비트가 세트가 됩니다. 1로 보내. 요 때가 그냥 리퀘스트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 메시지 from a slave. 슬레이브로부터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다오. 요거는 보내는 거고 0일 때는 지금 내가 보내는 이 데이터를 여기다 뭔가 집어넣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 비트가 1일 때는 뭡니까? 지금 메시지가 없어요. 없고 뭐야? 슬레이브한테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다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게 1이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알버트레이션은 여기까지 포함합니다. 11비트의 메시지 아이디하고 이 RTR 비트까지 포함해갖고 알버트레이션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데이터 프레임하고 리퀘스트 하는 프레임하고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하고 메시지 보내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알버트레이션에서. 항상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0하고 1이 싸우면? 0이 이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요거하고 싸우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 이기죠. 그죠? 그러니까 보내는 게 더 우선입니다. 받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메시지 알버트레이션에 요 RTR 비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메스터가 보내는 메시지가 슬레이브로부터 받는 메시지보다 더 우선이다 이거죠. 더 중지해서 이기잖아요. 메시지. 자, 그러면 2.0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2.0은 요걸 메시지 아이디가 11비트에서 29비트로 확장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CAN 2.0A는 어떻게 되냐면 아, 2.0B. 자, 요거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스타트 오브 프레임. 그 다음에 메시지 아이디. 자, 2.0B는 2.0A까지도 커버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2.0B에서 2.0A 메시지가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A 메시지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아이디 11비트, 1비트 요거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RTR 비트가 2.0A에서는 여기서는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 하는 건데 메시지 아이디가 29비트까지 나와야 되는데 11비트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아직 18비트를 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RTR 비트로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2.0A의 소산이죠. 그래서 이걸 SRR이라고 합니다. SRR. STR이가 SRR이가. SRR이라 했네요. Substitute Remote. Substitute Remote Request. 그냥 이건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29비트의 arbitration 그 메시지 아이디가 나야 되는데 지금 11비트밖에 안 나서 이거는 11비트 쓸 때에 사용하던 거니까 29비트로 사용할 때는 그냥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서브스티튜트 리모트 리퀘스트고 이거는 29비트 쓸 때는 이거는 그냥 이 비트는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ID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진가를 표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는 뭐가 돼 있겠어요? 11비트 그냥 메시지 쓸 때는 ID 익스텐션이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1이란 값으로, 여기 0이란 값이 평상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1이 되면 뭐예요? 메시지 아이디를 11비트에서 29비트로 메시지 아이디를 11비트에서 29비트로 확장하겠다는 거죠. ID 익스텐션.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항상 2.0B에서는 요게 뭐가 되냐면 ID 익스텐션 하니까 1이라는 값이 계속 들어가겠어요. 그죠? 29비트 18비트의 메시지 아이디가 더 나온다 이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죠. 18비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여기까지 됐죠. ID 익스텐션. 그 다음에 리저브드 된 거. 리저브드 된 거는 똑같고. 자, 리저브된 비트가 두 개입니다. 여기에 리저브 1, 리저브 1, R1, R2라고 그럴게요. R1, R0 요거는 리저브드 된 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Extended Message ID. 아이디가 18비트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11비트하고 여기 18비트 합쳐져서 29비트가 되죠. 메시지 아이디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래는 11비트 쓸 때 여기에 RTR이었는데 이 RTR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진짜 요거는 RTR 비트가 여기서 나타나. 그러면 arbitration 비트가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arbitration 비트는 메시지 I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9비트에 대한 arbitration이 여기 이제 참가하겠죠, 그죠? 미안한데 가사무실에 가고 이거 마크펜 좀 세게 좀 색으로 달라고 그래. 다 안 나오네.
자, 그래서 2.0A를 그대로 쓰면서 2.0B를 갖다가 이제 커버하려고 하니까 가구 걸 갖다가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좀 지저분해졌죠, 그죠? 29비트를 이제 넣는 방법이 우리가 좀 이따가 공부할 그 I2C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7비트에서 10비트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 걸 갖다가 커버하면서 새로운 걸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메시지 프레임 모양이 좀 지저분해져요. 예. 땡큐. RTR 나오고 그 다음에 R1, R0 아니 지금 교과서에 내 눈이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ID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내가 근데 지금 내가 잘못 쓴 R1, R0 여기네. 여기 R1, R0 여기에 리저브 된 비트입니다. 요건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원래 그냥 ID 다음에 이게 나와요? 예. 그럼 내가 요게 나올 거 잘못했네요. 여기 없습니다. ID 확장한다 그러면서 확장된 18비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RTR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2비트는 비워놓는 거예요. 리저브. 네. 옛날엔 잘 보였는데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작은 글씨가 안 보여. 네, 2비트가 리저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DLC. 요게 나오는 DLC. 결국 요걸 갖다가 리저브 시켰다는 거죠. 원래 있던 거 요거. 요 2비트짜리가 요거잖아요. 그죠? 네? 안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얘기했죠. DLC는 여기 있는 것처럼 4비트입니다. 그죠? 4비트이기 때문에, 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0000에서 1000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0바이트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1, 2, 4, 8, 8이니까 8바이트를 보내는. 그래서 요거까지는 씁니다. 요거 이상의 값은 쓰지 않아요. 그죠? 8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4바이트니까, 4비트니까.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 이제. 이제 손댈 거 없잖아요. DLC, 그 다음에 데이터 보내는 양은 똑같아요. 메시지 아이디만 늘렸지. 데이터 보내는 것까지 늘리진 않았어요. 그냥 8바이트 보내는 건 똑같아요. 네, 8바이트만 보냅니다. 데이터 보내고, 그 다음에 CRC, 그 다음에 딜리미터, CRC 딜리미터, 그 다음에 acknowledgement 딜리미터, 한 비트씩을 다. 그 다음에 end of frame, 그 다음에 IFS.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캔버스에서 또 중요한 게 빗 스타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빗 스타핑.
and de-stopping. 엔드 오브 프레임은 7비트인데요. 이건 전부 다 1입니다. 1, 1, 1, 1, 1, 1, 1. 0, 1, 2, 3, 4, 5, 6. 이진수로. 엔드 오브 프레임은 전부 다 1이 7비트의 리세시브 비트입니다. 7비트 리세시브 비트를 보내요. 우리 그 UART에서는 스톱 비트가 한 비트 아니면 1.5비트, 2비트에 1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아요. 시작은 항상 0으로 시작하고, 여기서도 스타트 오브 프레임은 0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는 다 뭡니까? 엔드 오브 프레임은 전부 다 1로 끝납니다. 1로.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에서, 이 데이터 부분에서는 절대로 5비트 이상, 5비트에 같은 5비트에 0이 나오던가 또는 1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0, 0, 0, 0, 0. 만약에 이렇게 5비트 0을 보내는 게 생기면 6비트 0이 절대 넣으면 안 되고 6비트 1이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요 데이터 필드에서는 6비트에 연이어서 1이 나와도 안 되고 0이 나와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에러가 생겼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시다. 0, 0, 0, 0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내가 5비트 말고 7비트 0을 보낸다 그러면 보내면서 보낸 0의 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5개를 보냈죠. 그러면 억지로 뭡니까? 1을 집어넣어서 보내요. 버스가 보낼 때. 이건 TX 쪽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6개 연이어서 1이나 제로가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요. 데이터 비트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비스타핑이라. 마찬가지 1도 마찬가지. 1, 1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개 보내면 무조건 5개만 감지되면 무조건 억지로 뭡니까? 그 반대되는 비트를 집어넣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비스타핑이라고 합니다. 비스타핑. 그런데 데이터 필드 아닌 데서는 나올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엔드 오브 프레임에서는 1의 개수가 7개 나올 수 있죠. 그죠? 여기서만 못 나옵니다. 데이터 필드에서만 연이어서 6비트에 1, 6비트 0이 나올 수 없게끔 막고 있진 다른 데서는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만 못 나오게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죠. 데이터 필드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필드에서는 비스타핑이 일어난다. 그죠? 비스타핑, 이건 보낼 때. 반대로 받을 때는 무조건 뭡니까? 5개 똑같은 비트를 내가 받았다 하면 6번째는 무조건 없애버려요. 이제 반대로 디스타핑 하는 거죠. 그래서, 리시브 할 때는 반대로 0, 0, 0, 0, 5개를 받았죠.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비트, 반대되는 비트 있잖아요. 그건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걸 아까 1이 있던 걸 제거해버려요. 지가 디스타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저 비트가 다시 되게끔. 마찬가지로 1일 때도 아까 0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걸 갖다 받으면서 제거하는 거죠. 5개를 연이어서 똑같은 비트를 받았다면 그 뒤에 비트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1. 이건 이제 디스타핑. 디스타핑. 요거는 스타핑.
여러분들이 다른 커뮤니케이션 있죠. 통신공학 이런 책을 보시면 비스타핑, 디스타핑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보통? 왜 비스타핑, 디스타핑을 하는 거죠? 통신 쪽에서 나온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개념이죠, 이것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받으면서 그 데이터로부터 뭘 찾아냅니까? 캐리어를 찾아내죠. 우리 클락 신호를 데이터로부터 찾아내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다 보니까 1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0을 계속 보냈어요. 그럼 0이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신호로부터 여기서 우리가 클락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0을 계속 보냈다 하면 0이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1을 계속 보냈다 하면 1이 계속 나오겠죠.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클락 신호를 갖다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클락 신호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클락 신호 복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래서 뭔가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면 이런 데이터로부터는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는 클락 신호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 계속 0만 나온다더니 월스트 케이스로 전부 다 0만 보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구형파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클락 신호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클락 신호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속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비스타핑, 디스타핑 하는 이유는 클락 신호 복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렬 통신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무슨 용어가 있냐면 하프 두플렉스, 풀 두플렉스라는 말을 쓰죠. 하프 두플렉스, 풀 두플렉스. 자, 캔 통신은 이 두 개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하프 두플렉스에 풀 두플렉스에. 일단 하프 두플렉스, 풀 두플렉스 차이가 뭐예요? 데이터 통신할 때 여기 마스터가 있고 여기 슬레이브가 있고 하프 두플렉스, 풀 두플렉스 차이가 뭐예요?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갈 때는 하프 두플렉스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데이터 보낼 때 슬레이브가 데이터한테 데이터 보내는 이 경로가 차단될 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하프 두플렉스예요. 거기에 반해서 풀 두플렉스는 뭐냐면 데이터를 보내면서 슬레이브로부터 또 데이터를 받을 이 두 개가 두 개의 채널이 형성될 때는 풀 두플렉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캔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데이터 보낼 때 슬레이브가 마스터한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줘요? 메시지 아르비트레이션에서 한 개만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방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캔 통신은 하프 두플렉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르비트레이션 이긴 쪽에서만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진 쪽에서는 데이터 못 보내잖아요. 한 개밖에 못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캔 통신은 풀 두플렉스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죠? 하프 두플렉스죠. 아르비트레이션에서 이긴 메시지만 날아갈 수 있잖아요. 캔버스에서. 그죠? 보내면서 또 다른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프 두플렉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프레임의 종류에는 캔버스에서 메시지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가 그러니까 RTR 비트가 0인 경우, 그죠? 순수한 데이터가 날아가는 프레임이 되겠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RTR 1을 세트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데이터 보내는 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데이터를 보내라고 해갖고 RTR 비트를 1로 만들어갖고 슬레이브가 메시지한테 데이터 보낼 때는 이제 뭡니까? 응답 받는 거죠. 응답 받을 때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걸 이름을 이걸 리모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리모트 프레임 두 번째.
리모트한테 트랜스미션 해서 요구를 했죠. 요구를 해가지고 슬레이브가 마스터한테 데이터를 이제 보낼 때 이걸 리모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리모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죠. 뭐 비스타핑에서 에러가 생겼던가 아니면 어떤 프레임의 형식에서 에러가 생겼던가 이럴 때는 이제 에러 프레임. 에러 프레임. 에러 프레임은 여기에서 12비트의 도미넌트 비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8비트인가요? 네, 8비트의 리세시브 비트. 그 다음에 요 오버로딩 프레임도 똑같습니다. 오버로딩 프레임.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오버로딩 프레임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마스터 어떤 데이터 통신하다가 프레임 상에서 에러가 생기잖아요. 프레임 상에서 에러가 감지되면 에러 감지한 장치가 장치가 6비트의 도미넌트 비트를 보내. 도미넌트한 비트를 보냅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6비트의 도미넌트 비트가 절대 나타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장치들이 뭡니까? 갑자기 뭐가 감지됐어요? 6비트의 도미넌트 비트가 감지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디바이스들도 뭡니까? 이 감지한 장치는 강민이 지금 에러를 감지했기 때문에 6개의 도미넌트 비트를 보냈는데 다른 장치들도 뭐예요? 6비트의 도미넌트 비트 절대 나타나면 안 되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6비트의 도미넌트 비트가 감지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장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에러가 생겼다고 막 버스상에서 에러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 한 장치가 6비트의 도미넌트 비트를 그러니까 한 장치가 프레임상에서 한 장치가 에러를 감지하면 그 장치가 6비트의 도미넌트 비트 에러 상태의 비트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장치들도 뭐예요? 에러가 생겼다고 잔뜩 버스상에서 그냥 도미넌트 비트만 잔뜩 뜨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장치가 다 보내면 다른 장치들도 뭡니까? 다른 장치들도 6비트의 도미넌트 비트를 보내게 되겠죠. 네. 동조해가지고 보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장치가 지금 에러가 생겼다고 지금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태가 이제 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 에러 프레임을 다 모든 장치 에러 프레임을 다 보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러 프레임은 메시지가 요 도미넌트 비트가 들어가. 왜 그러면 6비트를 보냈는데 12비트냐면 다른 장치가 막 같이 보내잖아요. 그죠?
나머지 6비트는 다른 장치가 보낸 거예요. 6장치는 첫 번째 차단 장치가 6비트를 보냈어요. 그러면 에러가 생긴 게 모든 장치가 다 감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막 그 도미넌트 비트를 6비트를 또 막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되는 데까지 한 6비트가 더 들어와서 6비트에서 12비트 정도까지 도미넌트 비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버스상에서. 그리고 도미넌트 비트 뒤에 이제 여기 이제 에러 프레임의 딜리미터가 되겠어요. 도미넌트 비트가 다 나타나고 난 뒤에 이제 끝내는 거죠. 끝내는 경계 비트가 바로 8비트의 리세스 비트가 날아가는 게 바로 에러 프레임입니다. 자, 이건 에러가 생겼을 때 그 버스상에 나타나는 프레임이고요. 오버로딩 프레임은 뭐냐면 요거는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보내는데 슬레이브가 데이터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는 뭡니까? 오버로딩 프레임을 보내서 야, 내한테 데이터 보내고 좀 속도를 늦춰달라. 이건 딜레이를 요청해요. 딜레이. 조금 시간을 갖고 내가 데이터 받겠다. 지금 현재는 내가 데이터 받을 준비가 안 됐다 할 때 오버로딩 프레임을 보내는 거예요. 자, 뭐 이 정도 하면 그냥 캔버스에 대한 중요한 얘기는 대충 된 것 같고요.